성공한 사람은 이미 안다.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한 사람도 이미 이 법칙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는가? 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는가? 사실 끌어당김의 원리는 이것의 법칙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인간의 세포는 7년마다 바뀐다는 말이 있다. 우리 몸은 수억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세포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되거나 손상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제되고 교체된다고 한다. 세포에 따라서 몇 개월 만에 싹 교체가 되기도 하고 몇 년 만에 교체가 되기도 한다. 물론 교체되지 않는 세포도 있다. 뇌세포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가 교체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뇌세포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면 이전과 다른 나를 느끼는 것은 신체 세포의 변화 때문일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한 지식과 정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무엇이 인생 진리인지도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10년 전이나와 지금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아니 작년과 비교해서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전에는 참 생각이 짧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뇌세포가 동일하든 어쨌든 내가 사고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신체 세포가 특정 주기를 거쳐 새로운 내 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도적인 생각의 전환과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신체와 뇌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언제나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창한 일까지 모든 것에 해당하는 딱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통한다. 사실 끌어당김의 원리는 이것의 법칙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물이나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 회사를 다닐 때 느낀 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딱 월급치만을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그닥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장이 되고 싶다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본인들을 월급 노예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스스로에게 노예 근성을 계속 키워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월급 노예일까 아니면 월급 루팡일까? 사장이 되고 싶다면 아무리 내가 알바생이나 직원이어도 사장으로 일해야 한다. 나는 돈을 받으며 배우고 있는 미래의 사장인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남의 가게가 아니고 나의 가게이다. 사장의 회사가 아니고 내 회사인 것이다. 이 가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성장한다. 이러한 마인드는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회사를 다녀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알바하는 식당에 사람이 붐비면 짜증부터 올라온다고 한다. 회사 사무용품이나 비품, 커피 등을 집으로 싸가는 사람도 많다. 내 것은 내 것, 회사 것도 내 것인 마인드다. 아낄 줄도 고마워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른다. 회사가 성장하여 없던 복리후생을 추가했을 때 고맙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에게 겨우 라는 사람이 많았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 설문에서 애사심 수치는 현저하게 낮았으나 근소견수가 오래된 사람은 늘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회사가 이뻐야 내가 이쁜 짓을 하지 라고 말한다. 내가 사장이라면 어떨까? 아마 정반대일 것이다. 네가 이쁜 짓을 해야 회사가 널 이뻐해주지 라고 말할 것이다. 복리후생을 추가하고 명절 선물을 줘도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듣잡는 사람을 과연 회사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하나 줄 거 두 개 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쁜 짓을 해야 연인이 날 이뻐준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보여야 상대도 마음을 열어준다. 사랑은 집착과 다른 것이다. 사랑은 상대의 평안이 곧 내 평안이 된다. 진심을 담은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네가 나에게 돈 주면 내가 뭐 할게.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널 사랑할게 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줄 때 네가 커서 나한테 효도를 제대로 하면 내가 이 똥 치운 걸 잘했다고 여길게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책임이고 내 사랑이며 지극히 당연히 내가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똥을 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게 부모다. 그런 부모에게 아이는 해맑은 미소로 행복감을 표현해준다. 대단한 경험은 아니지만 내 경험을 말해보자면 나는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 여러 알바를 하였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알바했던 곳에서 보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내가 그만둘 때마다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주셨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1000살이라는 어쩌면 늦은 나이에 워홀 비자를 받고 일본으로 향했다. 알바를 뛰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였다. 일본에 있는 동안 각 지역에서 전혀 다른 세 군데에서 알바를 했다. 처음 일을 하게 되었던 곳에서 3개월 알바를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사장님께서 큰 금액을 보너스로 주셨다. 내가 왜 이런 큰 보너스를 주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겪은 알바생들 중 최고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뭐하라고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해준 알바생은 지금껏 없었다고 하셨다. 다른 두 군데에서도 금액은 달랐지만 마찬가지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그랬다. 나와 일하는 게 너무 편했다며 너무 고마웠다는 이유였다. 성공한 사람은 이미 안다.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한 사람도 이미 이 법칙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였더니 돈이 붙어왔을 것이다. 그 사람을 알아주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배려해줬더니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돈이 필요해서 억지로 알바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좋을 수 있냐고 물을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회사 일이 좋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해야만 할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그 생각만 바꿔도 일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소뚜껑 삼겹살집 알바를 할 때 손목이 너무 아파 파스를 붙이고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즐긴 이유는 나중에 내가 삼겹살집을 하는 사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안 해도 되는 설거지를 돕고 바닥 청소도 했다. 시간당 알바 금액을 1,500원 올려주셨다. 회사의 뒤죽박죽으로 정리된 문서실에서 원하던 이전 서류를 찾는데 애를 먹었던 적이 있다. 그 뒤로 점심시간이 될 때마다 후다닥 점심을 먹고 문서실에 처박혀서 연도별과 이름순으로 문서를 싹 다 정리했다. 그러는데 2주일이 걸렸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저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왜 시간을 버리냐는 식의 말뿐이었다. 그들은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던지 아니면 오침을 즐겼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감사가 나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금방금방 가져다주며 대응하자 팀장이 그 문서함을 정리한 나를 위해 회사에게 말해 상금을 주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원해서 했을 때, 그것 자체에 조건을 걸지 않고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했을 때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언제나 주어진다. 사장이 되고 싶으면 모든 일에서, 모든 직업에서 내가 사장이었을 때를 생각하며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나는 현실에서 알바를 뛰고 있지만 미래 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에서 회사에서 억지로 일하고 있지만 미래 이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원대한 꿈의 가장 기초를 닦고 있는 일이다. 내가 기초를 잘 닦아놔야 내 직원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그 일을 사랑으로 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청소부에게 인사를 안 하는 반면 사장이나 회장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 꼬박 인사해주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 그러면 회사는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났다. 회사 사무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안 주는 사람이 허다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그렇게 할까? 누군가에게 현금을 건넬 때 구겨진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과연 돈이 좋아할까? 아주 오래전에 잘나가는 순두부집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사장은 매번 현금을 곱게 펴서 정리를 해두었다. 어차피 거스름 돈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왜 1,000원짜리까지 일일이 곱게 피는 작업을 하냐고 물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돈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는 습성이 있어. 돈을 건넨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그 돈을 좋아해줘야 돈이 돌아서 나에게 기쁨으로 오게 되더라고. 장사가 괜히 잘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괜히 잘 붙는 게 아니다. 텔레마케터 알바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 나는 알바를 일주일하고 그 회사가 망할 것을 직감했다. 그 사장은 고객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쌍욕을 하는 게 습관이었던 것이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며 끊은 고객에게는 별의별 욕을 다 했다.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음에도 이 고객과 나는 끝났다. 라고 이미 속단했던 것이다. 소위 영업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든 고객들을 존대했다. 아낌없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했고 고객들 자체를 사랑으로 대했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모두 잠재 고객이었고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돈은 죄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붙지 않는다.
이런 성공 채널을 운영하는 나에게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증명해야 구독할 거라는 사람도 있다. 마인드셋 강연을 볼 때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 내용의 핵심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내면의 사상, 배울 수 있는 마인드의 핵심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경험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감정이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연애도 사랑도 그리고 사업도 성공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은 사랑으로 빚어진다. 웃기게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사랑이 보상으로 이어진다. 11조를 하고 보시를 하면서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비는 기도보다 작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나중에는 더 큰 돈으로 도울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더 잘 통할 것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한 기부와 봉사는 내가 그 일을 했다는 생각 자체를 까먹는다.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은 내가 힘써서 했다는 것도 기억 못한다.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다. 연인이 내가 왜 좋냐고 물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 일 것이다. 이 사랑의 법칙을 잘 써먹으면 그토록 바랬던 행복한 삶이 이미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내 생각의 세포가 싹 바뀌는 경험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